자, 보자.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할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다항식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항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나? 항? 예를 들어서 얘는 항이 몇 개야? 항이 3개야. 그럼 항이 뭔데? 항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단항식하고 같은 말이야. 항이라는 거는 문자나 또는 숫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우리가 항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항이죠. 문자하고 숫자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지. 근데 더하기로 이루어졌으면 안 되지. 얘도 항이죠. 요것도 항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항이 총 몇 개인 식이야? 3개인 식이야. 그리고 이 항을 각각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단항식이라고 불러.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서 얘기하는 다항식이라는 거는 항이 몇 개 이상 있으면 다항식일까? 다자가 많을 다자잖아. 그럼 얘는 항이 2개 이상 있는 거야. 그치? 그럼 항이 2개 이상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항과 항이 뭐로만 연결돼 있어야 되냐면 플러스 기호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플러스 기호로만. 선생님 그럼 빼기는 안 돼요? 빼기도 얘들아 더하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x 제곱 y 빼기 2xy는 요 항과 요 항을 빼시오가 아니라 3x 제곱 y 더하기 마이너스 2xy를 하시오야. 이해돼? 그래서 요렇게 항과 항이 더하기 기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다항식에서 덧셈을 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동류항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거기 동류항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놨어? 동류항 거기 써놨죠? 몇 번에? 8번에 써놨지? 8번에서 동류항 뭐래? 개수 이외에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동류항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문자가 같은 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이런 말이 들어갔잖아. 개수 이외의.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어떤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 자, 이때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yx제곱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얘는 일단 항이 4개죠. 그치? 자, 근데 얘 봐봐. 얘는 동류항일까 아닐까? 얘는 동류항일까요 아닐까요? 맞아? 아니야? 알 수 없어. 왜 알 수 없을까? 봐봐. 문자가 같은 거라 그랬지.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이 다항식에 대해서 뭐를 해주지 않았냐 하면 이 다항식이 어떤 문자에 주목한 다항식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 그냥 내가 니네한테 얘가 지금 동류항이 있어 없어 물어보면은 내 질문에는 잘못된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문자에 대해 주목을 해주지 않았지. 근데 내가 니네한테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해주는 순간 나는 무슨 문자에 주목을 한다는 얘기야? x에 대해 주목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봐봐. x에 대해 주목을 하니까 얘도 x에 대한 2차식이고 얘도 x에 대한 2차식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y는 무슨 취급인 거야? 상수 취급인 거지.
즉 x에 대한 개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치? 즉 동류항끼리만 뭐가 가능하다? 더하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동류항은 내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주목을 해줬을 때 그 문자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을 우리가 동류항이라 그래. 그치?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뭘 아셔야 되냐면 거기 5번에 차수라는 말이 있어. 요것도 한번 볼게. 자, 차수 뭐라고 적혀 있어? 문자의 개수라고 포함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 항을 니네한테 몇 차야? 라고 물어보면은 니네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또 틀렸어. 나 방금 주목 안 해줬어? 그냥 얘 몇 차 물어보면은 문자 몇 개 곱해졌어? y 하나, x 두 개 곱해졌지. 그럼 얘는 3차야. 그치? 근데 내가 니네한테 요거 x에 대한 몇 차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2차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요거 y에 대한 몇 차야? 라고 물어보면 1차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차수라는 것도 문자의 개수인데 내가 어떤 문자에 주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그 차수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수도 마찬가지야. 봐봐. 내가 이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을 내가 x에 대해 주목을 했어. 그럼 이 다항식에서 상수항은 있어 없어? 상수항은 없지. 그치? x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이 식에 대해서 y에 대해 주목을 했어. 그럼 얘는 상수항이 몇 개야? 3개지. 그치? y가 들어간 요 항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무슨 취급인 거야? 상수 취급인 거야. 그치? 그럼 상수항도 마찬가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상수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아니야. 상수항은 내가 주목한 문자가 없는 모든 항이 상수항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상수항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정리를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곱셈, 나눗셈을 하기 전에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한번 가봐. (1-1번이) 이제 뭐냐 하면은 다항식의 덧셈이야. 다항식의 덧셈이고 요 다항식의 덧셈이 이게 공통이야. 모든 학교 공통 중간고사 1번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봐봐. 자, 지금 다항식을 더하기를 하라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자, 다항식의 덧셈은 누구끼리만 가능하다고? 무슨 항끼리만 더하기가 가능하다고? 그치.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만 가능하다고. 그치?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다 동류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다 펼쳐놓은 거란 말이야. 묶어놓지 못하고. 자, 그럼 이거를 더하기 하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지금 x하고 y가 섞여 있으니까 그럼 니네가 임의로 한 문자에 대해서 딱 주목을 해버려. 근데 우리는 x랑 y랑 둘 중에 누가 더 친해? 니네 x랑 훨씬 친하지? 그치? 여태까지 니네가 푼 방정식은 전부 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거를 x에 대해 주목을 하는 거야. 그럼 x에 대해 주목을 했을 때 식을 처음에 잘 안 되면은 정리를 먼저 한번 해.
나중에 니네가 연습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답을 바로 쓸 수 있거든? 근데 처음에 잘 안 되면 정리를 한번 해. A는 지금 최고차가 뭐야? X? 3차지. 2X 세제곱. 2차는 얘죠? 근데 우리는 X에 대해 주목했으니까 Y를 개수로 앞으로 빼세요. 뺄 수 있지? 1차는 없지. 1차는 비워두고 상수항 취급받는 게 요거야. 그치? 얘가 A.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정리해봐. 자, B는 2X 세제곱. 자, 이번엔 2차항이 없죠? 1차항에서 요거 하나 나왔어. 1차항이 마찬가지에 3y제곱 빼시고 x가 1차항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y 세제곱. 여기까지 되죠? 자, C도 정리해봐. 자, C는 3차항이 마이너스 x 세제곱, 2차항은 여기 하나 있죠? 그치? 마이너스 y x 제곱. 자, 1차항은 여기 하나 있어. 마이너스 y 제곱 x. 상수항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니네가 또르륵 뭐만 정리하면 돼? 개수만 정리하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1번에 자, 1번에는 얘네 3개를 모두 더하래. 그럼 하나씩 차수 주목해서 더해봐.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야? 3x 세제곱. 그치? 얘랑 얘랑 더하면 사라지고. 그죠? 요거 2개 더하면 2y제곱 x. 이렇게 되고요. 그쵸? 요거 3개 더하면 4y 세제곱. 정리 바로 된다고.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를 쓰는 것 자체도 시험 때 되게 뻘짓거리니까 내 스스로 x에 대해 주목하셔가지고 최고차가 3차니까 3차끼리 눈으로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 2차 주목하셔서 계산하시고 1차 주목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이제 2번도 마찬가지야. 그럼 요거 정리해 놓으면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암산하시면은 정리가 돼. 제가 이것도 다 바로 써볼게. A에서 B를 뺀 다음에 EC를 더 빼라 그랬어. 그치? 응? 그럼 계산해보자. 요거에서 요거 빼면 사라지지? 그러면 얘만 뭐만 곱하면 돼?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야? 2x 세제곱이지. 그치? 자, 두 번째. 여기서 요건 뺄 거 없지? 요거 그대로 살아있어? 그럼 여기에서 뭐만 빼면 돼? 요거만 빼면 되지? 그럼 요거에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빼니까 몇 y 돼? y에서 2y 더한 거지? 이해돼? 그럼 몇 y야? (3y) x 제곱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봐. 요거에서 요걸 빼래. 그럼 마이너스 3y 제곱이죠. 식 한번 써줄게.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3y 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c를 더 빼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플러스 2y 제곱에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마지막 상수항은 여기서 요거 빼면은 4y 세제곱. 근데 요거 마이너스 2 곱하면은 요렇게 돼서 세제곱이니까 얘는 사라지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것만 다시 정리하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y제곱 x로 정리가 되겠지. 그치? 이런 다항식의 연산은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푸셔도 되는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요렇게 쓸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기서 그냥 동류항에 주목하셔서 바로바로 계산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요것도 1번에 하나씩 나오니까 그 나머지 문제들 정리를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단항식부터 하나씩 보실게요. 요거는 별거 없으니까 선생님 문제를 보면서 그냥 하나씩 바로바로 정리할게.
자,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래. 얘는 주제가 뭐냐면은 전부 다 항이 단항식이야. 이 단항식을 곱하고 나누기 하시오야. 그치? 지금 항이 단독으로 하나씩 밖에 없지. 그럼 얘네들을 곱하고 나누래. 그러면 이 단항식의 나눗셈은 여러분들 뭘로 하시면 돼? 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 지수법칙 배웠죠? 그치? 이 지수법칙으로 정리를 하면 돼. 응?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라는 얘기는 이런 거야. 한번 써줄게. 얘는 8분의 x제곱 y 세제곱이야. 얘들아, 근데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곱하기로 바꿀 수 있지. 뭐 취하면 돼? 역수 취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볼게. 그럼 요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은 요 4의 제곱이 분자로 올라갈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니까 x의 6제곱, y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치? 자, 여기다가, 자, 얘는 세제곱을 했으니까 개수가 마이너스 27에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6제곱. 요거 지수법칙 정도는 되시죠? y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y의 9제곱이야. 그치? 요렇게 해놓고 그냥 뭐 해주면 돼? 약분해주면 되죠. 그치? 자, 그럼 약분 정리하시면은, 자, 요거 8하고 2하고 죽어. 그러면 이제 문자를 제외한 숫자 상수는 뭐 남았어? 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54고요. 그쵸? 얘들아, x 몇 개야? x 몇 개야? x 2개밖에 없지? 여기서 지금 x 6개, x 6개 죽잖아. 그럼 여기서 x 2개밖에 안 남아. 그치? 그럼 x가 2개 남고 y는 몇 개 남아? 요 y 2개랑 3개 죽으면 y 하나 남았지? y 하나랑 여기 몇 개 남았어? 9개 남았지? y 하나랑 9개 곱하니까 y 몇 개야? 10개지. 그치? 되시겠죠? 단항식의 계산은 여러분들 지수법칙으로 정리하시고 나누기만 곱하기로 바꾸신 다음에 문자들 서로 약분해서 정리만 하시면 돼. 그치?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죠? 응?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 정리 활용 문제 하나 보시고 이제 나눗셈으로 가볼게. 자, 지금 얘는 새로운 연산기호를 줬어. 자, 일단 A 동그라미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고 B를 했다는 얘기는 A에서 지금 3B 빼시오로 정의를 하재. 이건 이 문제만의 약속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곱하기 연산기호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한 다음에 다시 B를 곱하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럼 이때 얘를 갖다가 XY에 관한 다항식으로 써보시오. 뭐 코멘트잖아. 자, 그럼 일단 요 연산부터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볼게. 자, P에다가 Q를 요렇게 연산을 하란 얘기는 문제에서 뭐 하란 얘기야? P에서 3Q를 빼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아까 우리 정리해 본 거니까 이제 눈으로 가볼까요? P하고 Q를 보니까 봐봐. 누구에 대해서 주목해서 정리해 놨어? 문자가 XY 2개 있는데 PQ는 지금 누구 주목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놓은 거야? X에 대해서 정리해 놨지? X의 3차, 2차, 1차 상수 정리해 놓은 거고, 그치? 얘도 X의 3차, 2차, 1차까지 정리해 놓은 거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연산하라는 얘기는 뭘로 정의하는 게 편하겠어?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편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 자, 니네가 바로바로 계산을 해봐. 자, 3배에서 빼래. 자, 3차 얼마 돼? 3차. 2에서 3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요거 마이너스 x 3개야. 2차 얼마 돼?
2차. 2y에서 3y 뺀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yx 제곱. 이렇게 써줄게요. y부터 앞으로. 1차는 3에서 3 빠지니까 사라지고, 그치? 상수는 요거만 남겠지. 뒤엔 뺄 거 없으니까. 자, 그럼 요게 연산이 나왔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를 편의상, 요 연산을 편의상 내가 R이라고 해볼게. R. 이렇게 사도 상관없잖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는 R하고 Q를 곱하기 연산을 하라. 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럼 R하고 Q를 곱하기 연산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R하고 Q를 뭐 하래, 먼저? 더하래. 거기다가 다시 뭘 곱하래? Q를 곱하시오지. 돼? 자, 그러면 요거부터 우리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R하고 Q랑 더하래. 자, 그래서 R하고 Q를 봤어. 뭐 다 없어지지? 그치? R하고 Q를 더하면은 요거 두 개 사라지고, 그치? 요거 두 개도 사라져. 그쵸? 그럼 뭐만 남았어? xy 제곱에다가 거꾸로 써줄게. 자, x에 대한 1차식 y 제곱 x에다가 y 세제곱만 남았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다가 뭐 곱하래? q 곱해주래. q가 x 세제곱 x 제곱 y xy 제곱 요거 곱하래.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x에 관한 y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다항식으로 나타내란 얘기는 뭐 하란 얘기냐면 전개하란 얘기야. 다항식이란 거는 얘들아, 항과 항이 뭐로만 연결돼 있게 표시하란 얘기라고? 더하기로만 연결되게 표시하란 얘기라고. 그럼 이거를 전개하란 얘기인데, 이걸 전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얘들아, 문자에 주목하라고. 우리 x에 주목했잖아. 응? 자, 그럼 x 4차 어디서만 나와? 얘는 지금 1차고 얘는 0차야. 그치? 얘는 3차, 2차, 1차란 말이야. 그럼 이제 x 4차는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나오는 거잖아. 돼? 요렇게 두 개 곱하면은 y 제곱에 x 4개. 요거 하나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3차는 어떻게 나와? 1하고 2랑 0하고 3하고 곱해서 3차 나오지. 자, 그러면 1하고 2 곱하면은 y 3개 나오고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3개 나와서 3차인데 요거 사라지지. 0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 2차는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지. 그럼 2차도 정리하시면은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 y 4개. 얘랑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y 4개니까 2차도 사라져. 그치?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차 하나만 써주면 답이겠다. 그치? 그럼 1차는 0하고 1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y 5개 x. 이렇게. 그치? 되죠? 최종적으로 요 연산의 최종 답은 x 4개 y 2개에다가 빼기 x 하나 y 5개. 요거 최종 답이겠죠. 그쵸?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전개도 얘들아 문자에 주목하셔가지고 그 문자에 대해서만 사사삭 정리하시면 뭐 연산이야 연습하면 되니까 되시겠죠? 자, 그래서 3번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해보시고, 자, 1-4번 우리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잠깐 끊었다가 우리 화장실 한번 갔다가 정리해볼게. 자, 지금까지는 사실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 기본 문제 1번 하나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전부 기본 내용이었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이 1장에서 하는 주된 주제가 될 건데,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야 돼, 우리. 응?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하고 조립제법하고 같이 묶어서 볼게. 조립제법은 혹시 다 할 줄 아나? 다 할 줄 알아, 조립제법? 잘 몰라?
자, 일단 먼저 다항식의 나눗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나 얘들아, 정수의 나눗셈이나 원리는 똑같아. 응? 예를 들어서 자, 3분의 8. 여기 초등학교 때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어? 8을 3으로 나누시오지. 분수라는 건 얘들아 나눗셈의 또 다른 표현이야. 그럼 여러분들 8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8 안에 3이 2번 들어오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2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수를 가분수라고 배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배웠어? 대분수라고 배웠지. 맞아? 응?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걸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8을 3으로 나눴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애들, 얘를 갖다 우리가 몫이라고 부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나머지라고 부르지. 그치? 그럼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검산을 할 때 검산식을 이렇게 쓰지 않았어? 8이라는 애를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몫이라고 썼고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나머지라고 썼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게 다항식에서도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 다항식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요거 나누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하래. 그치? 그럼 이거를 갖다가 모양이 분수식은 분모하고 분자에 대해서 정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면 가분수지. 무조건 분모가 커야지 되게 안정돼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애들처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슨 분수라고 불러? 진분수라고 부른다고. 그치? 근데 다항식도 마찬가지야. 다항식은 차수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몇 차야? 얘는 2차죠. 얘는 몇 차야? 3차지. 그럼 얘는 되게 불편한 식이야. 왜? 대가리가 무겁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분수식을 다룰 텐데 분수식의 연산의 가장 기본은 머리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야. 뭘 통해서? 나눗셈을 통해서. 그럼 이제 얘를 나눗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랑 방법이 똑같아. 자, 봐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 자, 나누기 기호를 쓰시고 자, 우리가 나눠야 될 애를 여기다 써. 그리고 이 분모에는 나누는 수 있죠. 얘를 여기다 써봐. 모양이 얘랑 똑같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뭘 맞춰주면 되냐 하면 최고차 항을 맞춰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x 3승이 만들어지냐? x를 곱하면 만들어지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마찬가지. 2랑 3이랑 곱해서 여기다 썼지. 그러면 x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쓴다고. 그럼 써봐. 그럼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x를 쓰잖아. 그럼 이제 요거를 빼. 빼면은 당연히 최고차는 사라지죠. 그럼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러면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나누기가 더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이번에는 뭐 써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3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 마이너스 3하고 다시 얘랑 곱한다고.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3이 돼서 요걸 다시 빼면은 얘 당연히 사라지고 5x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럼 더 이상 나누기가 안 되잖아. 얘가 얘보다 차수가 작으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냐면 요 자리가 이제 뭔 거야? 요 자리가 뭔 거야? 몫이지. 그치? 즉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냐면 x-3이 되고, 그치? 요게 지금 여기서 뭐랑 같은 거야? 2랑 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얘가 지금 그럼 뭐랑 같은 걸까? 얘가 나머지겠죠. 요게 몫인 거고. 그치? 그럼 나머지가 5x 플러스 4가 된다. 이거라고. 그치? 얘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1학년 때는 분수식을 쓸 일이 없어. 1학년 때는 무조건 다항식이거든? 그럼 1학년 때 니네한테 요구하는 식은 무슨 식이냐면 이 식을 요구한단 말이야. 이 식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A라는 애는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 식을 요구한단 말이야. 8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2다. 이 식을 요구한다고.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의 요 과정을 저 형식에 맞춰 쓰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x세제곱, 2x제곱, 3x 플러스 1을 얘는 지금 뭘로 나눴어? 밑에 있는 거로 나눴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나머지를 나눗셈을 해봤더니 몫이 얼마가 나왔어? 얘들아 몫이 얼마가 나왔어? x-3이 나왔고 얘가 얼마가 나왔어? 5x 플러스 4가 나왔다고.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하는 방법을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이제 직접 나눗셈을 한다 그래서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수만 따서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애를 개수만 써봐. 3차, 2차, 1차 상수지. 그치? 얘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요 개수를 쓰면 1, 1, 1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만 죽이면 돼? 최고차만 죽이면 된다고. 그럼 얘를 죽이려면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되지. 얘를 얘랑 곱한 거를 써. 1, 1, 1. 그대로 개수 보이죠? 자, 그럼 이걸 빼는 거야. 그럼 빼시면은 얘 두 개 사라지고 마3, 2, 1. 요거 계속 그대로 보이죠? 그럼 다시 얘를 죽이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3이 와야 되지. 그러면 곱하면 마3, 마3, 마3이니까 요걸 다시 빼면은 5하고 4. 여기까지 하면 끝난다고. 즉, 요 숫자 개수보다 요 숫자 개수가 작으면 끝이겠지. 숫자가 3개면 얘는 0차, 1차, 2차식인 거고 얘는 숫자가 2개니까 0차, 1차, 1차식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썼을 때 몫과 나머지는 읽어주면 돼. 여기서 그러면 몫은 x-3으로 읽어주면 되고, 그쵸? 여기서 나머지는 5x 플러스 4로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개수만 따서 나누기를 하는 방법을 개수 분리법이라 그래. 여기까지 되시죠? 응? 근데 사실 요거는 1학년 수학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고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가서 요런 분수식이 나왔을 때 이런 분수식을 나중에 막 우리가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하거든? 그럴 때 대분수로 바꿔놓고 미분 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걸 1학년 때 일단 연습을 하는 거라고. 일단 요거는 이해되십니까? 응? 그럼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가 더 그 뒤에서 몇 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식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이 식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1장에서 다루지 않고 우리 어디서 다룰 거냐 하면
요 식에 대한 중요성은 3장 가서 항등식 가서 다룰 거야. 이 식이 항등식이다가 핵심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알아도 뭘 알아두시냐면 내가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나누는 다항식이 만약에 n차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나머지는 무조건 얘보다 차수가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돼. 그치? 그치? 내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2차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는 작아야 된다. 즉 얘는 n-1차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는 지금은 알아두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럼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조립제법이란 게 나오는데 사실 이 조립제법이라는 거를 혹시 니네가 선행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학원에서 저 조립제법을 가지고 니네한테 인수분해를 하라고 시키거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때 조립제법을 쓰라 그래. 근데 우리는 안 쓸 거야. 왜냐면 조립제법은 쓰면 안 되는 도구야. 조립제법은 쓰면 쓸수록 니네 대가리만 나빠져. 근데 나중에 인수분해가 우리가 진짜 기계적으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안 쓰고 그냥 개수만 놓고 딱딱딱딱 맞춰가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근데 이제 조립제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딱 한 번에 그 주제가 있긴 해. 그게 이제 뒤에 연습 문제, 아니 기본 문제 1-5번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결국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어떤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툴이야. 그냥 목과 나머지를 조금 빠르게 구하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심지어 이것도 정확하게 뱉어내질 못해. 그래서 나중에 조립제법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 뱉어낸 결과들을 우리가 보정을 막 해줘야 돼. 그 심지어 보정까지 해야 되니까 별로 우리가 유용 가치가 떨어지는 도구라고. 근데 이거를 봐봐. 일단 원리는 아셔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자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래. 응? 그럼 이거를 갖다가 사실 조립제법을 안 쓰고 무슨 나눗셈을 해도 바로 구해져. 직접 나눗셈을 해도 구해져. 근데 이게 직접 나눗셈을 하려면은 최소한 2번 이상을 해야 되거든. 얘가 1차밖에 안 돼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구해지냐면 요 나눗셈 기호를 반대로 이렇게 써.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얘네들의 개수를 따서 쓰는 거야. 그럼 개수를 따서 쓰면은 1, 마3, 4, 1이지. 그치? 조립제법을 지금 못한다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우리 배운 친구들 생각해봐.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내가 나누고자 하는 1차식이 뭐가 되도록 하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넣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여기 뭐 들어와야 돼? 1이 와야 되지.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만 배우면 돼. 1은 처음에 어떻게 돼? 그대로 내려와. 1은 그대로 내려와. 그럼 이제 얘랑 뭐 하냐 하면 곱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랑 곱하면 1이지. 1을 두 번째 칸에다 써줘.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다시 얘랑 어떻게? 곱해. 곱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써주지.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다시 더해. 더하면 2야. 그치? 다시 얘랑 곱하면 2지.
요거 2개 더하면 3이야. 여기까지가 그냥 기계적인 계산이 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읽어주시면 되냐면 요렇게 잘라서 얘가 나머지고 얘가 몫의 개수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답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q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요. 이때 나머지는 3이다. 그쵸? 그러면 사실 조립제법이 유일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 이거 딱 하나야. 이게 이 직접 나눗셈보다 일단 빠르기는 훨씬 빠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자, 니네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이 가볼게. 자, 얘를 (2x-2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것도 배운 대로 가봐. 계수 써. 1, 마3, 4, 1. 여기에 뭐 쓰라 그랬어? 여기에 뭐 쓰라 그랬어? 얘가 0이 되는 x값 쓰라 그랬지. 근데 얘가 0이 된 x값이 또 얼마야? 또 1이지. 또 1이야.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얘랑 어떻게 나오겠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이거 계산을 해봤자 여기 1마 2고 1마 2, 2, 3 이거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나눈 식이 다른데 어떻게 몫과 나머지가 똑같이 나와? 말이 안 되지. 이 새끼 멍청한 새끼라니까 이게. 뭘 해줘야 돼?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봐. 지금 2x-2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조립제법은 지금 니네한테 뭘 뱉어 놓은 거냐면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뱉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2x-2로 나눴지.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x-1 곱하기 2q란 말이야.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인 건 보이죠? 플러스 r인데 지금 조립제법이 뱉어놓은 얘네들은 이걸 뱉어놓은 거잖아. 그치? 이해돼? x-1로 나눴을 때 몫을 뱉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뱉어놓은 건데 우리는 q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뱉어놓은 몫을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된다고 지금.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몫은 얘를 2로 나눠서 2분의 x제곱 요거 2로 나눠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로 써줘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나머지는 변했어 안 변했어? 나머지는 안 변하지.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3으로 써주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조립제법이 언제 니네가 문제가 생기냐면 최고차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대로 답을 써주면 돼. 그대로 답을 써주면 돼.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닌 애로 나눴을 때는 뱉어낸 답을 뭘로 나눠줘야 된다요? 최고차 계수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만약에 바꿔서 얘가 4x-4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니네한테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조립제법으로 계산 과정은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 몫은 얘가 뱉어낸 몫을 뭘로 나눠줘야 돼? 4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그거 하나 딱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 되죠? 응? 이거 말고 조립제법은 쓸 데가 없어. 자, 그러면 요거 이해되셨으면 자, 우리 앞에 거 가셔서 하나 조립제법 풀어보시고 이제 조립제법 진짜 우리가 메인 테마 하나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1-4번 봐봐.
자, 다음 다항식을 2x-6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리제법을 써서 구하래. 보세요.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얘들아, 내가 앞으로 진짜 수천 번 얘기할 건데 제일 중요한 식은 이거야. 얘를 우리가 A라고 해. 그럼 얘를 B라고 해. B로 나눴어. 자, 이때 몫이 Q야. 이때 나머지가 R이면요, 내가 수천 번 얘기할 건데 제일 중요한 식은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요게 일단 1학년 1학기 통틀어서 제가 제일 중요한 식이야. 계속 엮여서 나오니까. 근데 요거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얘가 무슨 식이다가 핵심이냐면 얘가 항등식이다가 핵심이야. 항등식이라는 표현은 우리 3장 가서 배울 거야. 응? 어쨌건 이 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계속 써봐야 돼.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잖아. 2x 세제곱 마이너스 12개 x제곱 20x 마이너스 1을 자, 지금 1차식인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를 구하시오야. 그치? 자, 근데 이거의 1차식이니까 직접 나눗셈이 아니라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하다라. 그 정도라고.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계수를 써봐.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3이 오면 된다고.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무조건 내려. 그냥 이 내리세요.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3이 6 쓰시고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3, 6, 18 쓰시고 더하면 2죠. 3이 6 쓰시고 더하면 5야. 자, 그러면 조립제법이 이렇게 뱉어냈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 거 이해되셨으면 여기서 QX를 뭐라고 써줘야 된다고? 얘가 뱉어낸 거를 뭘로 나눠야 된다고? 2로 나눠야 된다고. 2로 나눠야 된다고. 이해돼? 지금 조립제법은 실질적으로 니네한테 뭘 뱉은 거라고? 조립제법은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 r이라고 하자. 조립제법은 지금 q'을 뱉어낸 거야. 이해돼? 즉 조립제법은 q'x가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뱉어놓은 건데, 그치? qx하고 q'의 관계가 몇 배 관계야? 2배 관계지.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q'x가 요거 2 밖으로 빠져나간 2qx란 말이야. 그치?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qx는 조립제법의 뱉어낸 몫을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응? 자, 그래서 qx는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요. 이때 나머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5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조립제법에서 학교에서 거의 물어봐. 최고차가 1이 아닌 1차식에 대한 조립제법을.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자, 이제 오늘의 그 조립제법의 메인 테마인데 5번. 5번에다가 별표를 한 5개 하세요. 얘는 알아야 돼. 왜? 모든 학교에서 다 낼 거니까, 시험을. 자,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보고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봐. 천천히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얘는 제목도 있어. 혹시 선행하신 분 들어봤을 거야.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요 모양의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 기억나?
전혀 처음 봐? 내가 얘기해주면 들어는 봤을걸? 요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조립제법이라 그래. 들어봤어? 연조립제법이라는 게 여기에 그냥 생략된 거야.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조립제법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게 왜 연조립제법인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지금 n이라는 다항식 이거야. 3차 다항식인데 2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요 모양으로 바꾸래. 그치? 요 모양으로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냐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c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d꼴로 바꾸래. 여기가 x 마이너스 2가 오든 1이 오든 3이 오든 그건 학교에서 출제하기 나름이야. 어쨌건 그냥 깔끔한 다항식을 이 뭔가 약간 병신같이 바꾸래. 그치? 근데 이거를 A, B, C, D를 구하래. 그럼 니네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전개가 너무 빡치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요렇게 써볼게. 지금 여기까지만 주목을 하시면은 이 D는 그냥 무시해봐. X-2를 우리가 묶어줄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를 내가 식을 요렇게 써볼게. 얘를 x-2로 묶어주면은 a의 x-2의 제곱이 되고요. b의 x-2가 되고, 자, c가 남아. 그리고 d가 남았어. 이렇게 식이 바뀌죠?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얘가 a야. 1차식으로 나눈 거야. 그치? 이때 이 중괄호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 중괄호를 몫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D는 뭐야? 나머지지. 이해돼? 그러면은 요 3차식을 이각구 조립제법을 하면 일단 뭐가 구해져? D가 구해지죠. 이해돼? 자, 그럼 그 과정을 먼저 한번 해볼게. 우리가 요 D를 구하기 위해서 자, 2, 1, 마사, 5를 자, 조립제법을 할 거야. 뭘로 나눴어? x-2로 나눴으니까 여기다가 있어. 그럼 이제 조립제법 계산은 얘들아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돼. 자, 어떻게 하라고? 첫 줄 내리고 그 다음엔 곱하기 더하기 계속 하라고. 그럼 2는 4 더하면 5, 2, 5, 10 더하면 6, 2, 6, 12 더하면 17. 이렇게 됐을 때 저 17이 지금 뭐야? D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A, B, C를 구해야 되잖아. 봐봐. 요거를 전개한 게 지금 얘인 거야. 그치? 이걸 전개한 게 얘인 거지. 근데 제목이 연속조리제법이잖아. 이걸 전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요 몫에 대해서 요 몫을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다시 한번 x-2로 묶어. 뭐만? 목만. 응? 목만 x-2로 묶으면 ax-2 플러스 b가 묶이고 뭐가 남아? c만 남지. 이해돼? 그러면 이 c라는 애는 봐봐. 이 자리가 지금 요게 몫의 자리인데 이 몫을 다시 뭘로 나누시오야? x-2로 나누시오지. 그랬을 때 c는 나머지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니네는 이거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요 몫을 다시 한번 뭘로 조리제법을 한다고? x-2로 조리제법을 한다고.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를 대입하셔서 조리제법을 진행을 하면요. 2 써주고 곱하면 4, 더하면 9, 곱하면 18, 더하면 24. 요게 결과에서 뭔 거야? C인 거라고.
그쵸?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요게 C야. 그치? 끝났어. 이제 한 번 더 하면 돼. 여기서는 이제 전개도 안 어렵거든? 전개도 안 어려운데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 얘가 이제 우리가 Q'이라고 해볼게. 요게 이제 Q'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이 Q'을 모양을 봐봐. Q'을 X-2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야. 그치? 근데 이 Q'이 2X 플러스 9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뭘로? X-2로 나누었을 때 조리제법을 가시면 몫과 나머지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때 나머지가 B고요. 마지막으로 몫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가 된다고. 돼?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 니네는 조리제법을 그냥 쭉 하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A, B, C, D가. 이해되십니까? 응? 자, 그래서 요거 이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고 그 옆에 유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거를 변형을 했을 때 A가 2야. 2고 B가 13이야. 여기가 13. C가 24. 24고 D가 17.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개식이 그냥 조리제법 약 한 20초의 계산으로 띠리릭 구해진다고. 돼? 조리제법이 유용한 유일한 상황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는 거의 낸다고. 연조리제법 상황은. 근데 이거를 있잖아. 진짜 학교가 좀 악랄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 학교가 좀 악랄하면 결국 이거 하고 싶은 목적이 2번 하고 싶은 거거든? 2번. 응? 봐봐. 학교에서 서술형에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해봐. 펑션, 이게 함수란 뜻이죠? fx가 자 지금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래. 근데 이때 f2.01을 구하래. 구하래. 그러면 사실 2.01을 대입해서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그치? 2.01의 세제곱을 하면 되잖아. 근데 사실 너무 어이없는 계산이긴 하잖아. 그치? 그럼 서술형에서 이거를 갖다 니네한테 때려 박으란 얘기겠어? 아니란 말이야. 여기다 단서를 달아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놓는다고. 그리고 니네한테 이 식을 주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니네는 이거를 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는 연조립제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구나 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바꿔놨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2.01을 넣어봐. 계산이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쉬워지지. 2가 사라지니까. 그쵸? 그럼 보세요. 지금 쟤를 이렇게 바꾸면요. 봐봐. 지금 우리가 f2.01을 구하라는 얘기는 2 곱하기 0.01의 세제곱 요거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다가 2 대입하면 3 곱하기 0.01의 제곱하라는 얘기고요. 그쵸? 여기다가 대입하면 24 곱하기 0.01 하라는 얘기고 이거 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계산 없이 식을 그냥 쭉 써버리면 되죠? 답 뭐야? 17.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24. 그치?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03.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02. 여기 13이구나. 쏘리. 13. 답이 그냥 원샷으로 익힌다고. 이해돼? 응? 그럼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서
F 3.01을 구하라 그러면 니네는 어떻게 변형하면 돼? 이걸 어떻게 변형하란 얘기야? 이렇게 정리하란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삼각구 조리제법 쭉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응? 자, 그래서 요게 조리제법의 거의 유일한 최대 활용 문제야.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거기 왼쪽에 보시면 유제들 요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응?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곱셈 공식이 나와. 그치? 넘어가 봐. 9페이지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곱셈 공식은 다 아시나요? 그치? 거기 지금 선생님 곱셈 공식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곱셈 공식 정리해 놓은 거에서 고등학교 공식만 표현해 줄게. 중학교는 지금 내가 확인 안 해도 되지? 곱셈 공식 2번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요게 이제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야. 2번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중에서 일단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6번, 7번, 그 다음에 9번, 8번 요 4개는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이게 곱셈 공식보다 당연히 거꾸로 가는 인수분해가 훨씬 더 중요해. 이해되십니까? 그것들은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응? 공식이라는 거는 얘들아 물론 전개를 하면 되는 건데 전개를 우리가 다 일일이 막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외우시라고요. 응? 자, 그러면 그 공식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오늘은 요 얘기를 잠깐 하고 수업을 끝낼게. 그 밑에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은 전체에다가 별표를 치신 다음에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암기를 하면 좋은데 암기를 못해. 응? 쉽지 않으니까 요거를 이해를 좀 해보자. 자, 대칭식이라는 용어를 하나 배울게요. 자, 대칭식이란 건 우리가 뭘 갖다가 대칭식이라고 하냐면 문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 문자끼리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아. 변함 없는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 그래. 응?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보면 바로 이해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x하고 y 자리 바꿔도 식이 변해 안 변해? 전혀 변하지 않아. 그치? y제곱 더하기 x제곱이랑 똑같죠? 응?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x, y 자리 바꿔도 식 똑같지? 그치? 문자가 3개여도 상관없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그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 대칭식이라고 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이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대칭식의 특징이 있어. 이렇게 문자끼리 자리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 식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야.
어떤 대칭식을 합과 곱으로만 표현한 걸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식이라 그래. 이해돼? 응? 봐봐. 얘는 대칭식이니까 무조건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합의 제곱에서 못 뺀 거야. x, y 두 개 뺀 거죠. 그치? 이거 중학교 때 완전 제곱식 변형한 거지? 그치?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합과 곱으로 나타낼까를 생각을 하시라고. 보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합과 곱으로 무조건 가능하거든? 근데 이거를 합과 곱으로 나타내려면 얘들아 니네가 먼저 뭐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냐 하면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 곱셈공식을 외워야 돼. 이거 머릿속에 있나? 거기 오늘 가서 외우세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x 세제곱 3x 제곱 y 3x y 제곱 y 세제곱 이게 곱셈공식 기본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얘하고 얘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하고 얘는 요거에서 즉 합의 세제곱에서 이거 넘어간 거지. 그치? 근데 얘가 3xy로 묶으면은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로 쓸 수 있죠. 즉, 요 대칭식을 합과 뭘로만 곱으로만 나타낸 걸 우리가 변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곱셈공식을 적당하게 이항만 시킨 거야. 이항을 시킨 건데 뭘로만 나타낸 거야? 합과 곱으로만 나타낸 거라고. 응? 자,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는 있어. 합과 곱으로만 표현은 가능한 거는 이제 얘는 문자가 두 개일 때. 두 개 문자는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한데 얘처럼 문자가 우리는 세 개까지 나오잖아. 곱셈 공식에서, 그치? 세 개까지일 때는 뭐가 추가되냐면 써줄게. 만약에 이게 세 개 문자가 나왔을 때는 합, 그 다음에 곱. 여기 하나가 뭐가 추가가 되냐 하면 두 개 문자끼리 곱한 애들의 합. 요거까지 추가돼서 얘로만 표현이 가능하다야. 문자가 세 개일 때는 한 문자끼리의 합, 두 개끼리 곱한 애들의 합, 그 다음에 세 개 모두 곱한 애까지 표현이 가능하다가 대칭식의 성질이야. 되시죠? 자, 그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 오늘 시간이 10시간이 다 됐는데